이 진주성에는 뭐냐면 임진왜란 때 두 번의 전투가 있었어요. 1차 진주성 전투는 1592년 11월 7일서부터 11월 13일까지 이루어진 전투인데 여기서는 관군이 3,800명, 의병이 2,200명, 그러니까 6,000명 있었고 외놈들 일본군은 3만 명이 있어요. 그러니까 6,000명 대 3만 명, 거의 5대1로 싸웠는 건데 그때 5대1로 싸워서 이겼어요. 그러니까 진 게 아니라고. 우리가 김시민 장군은 1차 때 활약한 사람인데 이때는 싸워서 이겼걸랑요. 그 1차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김시민 장군하고 김성일이라고 하는 퇴계학파 퇴계 이황 선생의 제자 수제자가 두 명 있는데 하나는 학봉 김성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또 그 서해 유성룡 선생이 있는데 두 명의 제자 중에 학봉 김성일이라는 분이 있는데 학봉 김성일이라는 분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일본으로다가 그 사신으로 갔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 같으냐 그랬더니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고서 꼭 쥐상이 뭘 할 수 있겠느냐, 이 사람은 임진왜란이 안 일어날 것이다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? 황윤길은 일어날 것이다 했고 이 사람은 안 일어났다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? 일어났어요. 그러니까 김성일은 거의 죽을 뻔한 거죠. 대역죄인 비슷하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여기에 와서 초유사로 일해요.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의병들, 특히 곽재우라든가 이런 이 경상도에 있는 많은 의병들이 진주성에 참여하도록 이 사람이 그 일을 다 해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진주 목사 이경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김시민 그 부하 장수인 김시민이 일본군이 쳐들어오니까 그 지리산으로 도망갔거든요. 그 도망간 두 사람을 끌어다가 오게 한 사람도 김성일이에요. 그만큼 김성일이가 큰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, 그 당시에 이제 왜 일본군이 오게 되느냐, 가토 기요마사하고 소서 행장 고니시 유기나가가 이제 서울로 치고 올라갔을 때 이제 어떻게 해요? 이순신 장군이 막았걸랑요. 그러니까 이제 호남으로다가 가는 걸 막았으니까 이 호남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부산에 있는 후발대가 결국 그 아까 얘기한 3만 명이 호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주를 점령을 했어야 됐어요. 그래서 진주성으로다가 오니까 김성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의병하고 관군들을 모아가지고서는 7일서부터 13일 동안 6일 동안 싸워가지고 결국은 그걸 막아내요. 부녀자들한테 이런 막루에 올라가가지고 깃발을 들게 해요. 많은 것처럼 그런 저기도 하고 또 돌도 하고 또 뜨거운 물도 막 저기를 한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군민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이기거든요. 그러니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여기에 적장이 누구냐? 그러니까 김시민을 반드시 죽여라라고 하는 게 그 정도로 이 김시민이 이제 유명했는데, 유감스럽게도 김시민이 이제 다 이겼어.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? 저 앞에까지 가서 동문을 한번 가서 초두순시를 한 거예요. 근데 거기에서 저기 숨어 있던 외장이 그 몰래 조총을 가지고 그 시체 더미에서 쏜 거야.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어요. 이 김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, 내가 이 병천을 가다 보면 김시민 장군 또 유적지가 있어. 나 그거 아직 안 가봤는데 보기만 했어요. 병천 막 가기 전에 우리 저 순대 먹으러 가기 전에 한번 가봐요. 김시민이 뭐라고? 천안 사람이야.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 돌아가시나 아니라 며칠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, 그래서 우리가 충무공 이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, 충무공은 이순신 장군도 충무공이지만 김시민 장군도 충무공이야.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나이가 그 당시 38살이야. 너무너무 안타까워. 38살에 이 사람은 안동김 씨고
목천 사람이고.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그 참여했던 많은 의병들이 또 이쪽 전라도 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전라도로 넘어오기 위한 그 요충지였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막으려고 이 전라도 의병들이 다 여와서 활약을 했다. 아까 김성일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역할들을, 그러니까 관군하고 의병들하고 서로 이제 게릴라 부대하고 관군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것들을 김성일이 이제 그거를 중간에서 거중 조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따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김시민의 목을 따라. 근데 김시민이 죽었다는 걸 몰라요. 그 김시민은 이제 그래서 이제 천안으로 가서 이제 모시게 된 거고. 그리고선 도요토미가 이게 분하잖아. 그리고선 이제 그 갓도 기요마사라든가 고니시 유기나가 얘들이 이제 평양성에서 물러나거든요. 이제 명나라 참전을 하니까 이 모든 군대들을 전부 진주성에 집기를 시켜요. 그게 1593년 7월 달이야. 예, 1년 뒤에.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그때 20만이 모여서 온다라는 소문이 드니까 권율 장군도 여길 못 들어오게 되고, 또 뭐냐면 아까 얘기한 홍희 장군, 곽재우도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. 그러니까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됐어. 8,800명. 조선 일본군은 9만 명. 거의 11배 수준으로 하니까 이건 도저히 중과부적인데도 또 인물이 나타나. 황진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요. 황진이라는 인물이 나타나 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를 진주 지휘를 해. 그래 가지고 그 7월 20일서부터 27일까지 7일 동안 싸우는데, 8일 동안 싸우는데 7일 동안 이겨. 25전 24승이야. 잘했다.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날 또 저 앞까지 갔어. 이 숨어 있는 또 조총에 맞아서 돌아가세요. 김시민 장군은 알고 있는데 이 황진 장군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게 이 안타까워. 그 황현필의 그 유튜브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. 그 자기 같은 황실에 그 사람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. 그래서 나도 처음 알게 됐어. 황진 장군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었구나. 그래서 그 황진 장군이 있을 때는 25전 24승이었어. 황진 장군 돌아가시자마자 우리는 다 무너지게 돼서, 그래서 그때 모여있던 이 진주성 사람들이 3만 명이 여기에 모여 있었다라는데, 그때 3만 명이 다 이 진주 남강에 빠져 돌아갔어요. 그래서 그 진주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축제가 유등 축제예요. 그런 게 안타까운 거고, 핏물이 여기를 덮었다는 거고. 그때 이제 여기서 피로연을 열지 않았겠어요? 네. 이제 논계인데 이따가 보시게 사당에 있는데 이제 주논계 이름이 주씨예요. 근데 이제까지는 기생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, 그 기생이 아니라 원래는 그 1차전에도 싸우고 2차전에 싸웠던 최경혜라고 하는 이 전라도 이 장수분이시거든요. 그 장수분의 이 첩이에요. 원래는 첩이 아니라 이 양반이 이제 그 양반의 규수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자기 삼촌이 팔아버렸어요. 그거를 이 장수의 형감이었던 최경혜가 이 사람을 풀어주니까 고마워가지고 준원계가 그 분의 첩이 돼요. 첩실이 돼요. 그러다가 이제 최경혜가 이제 이쪽으로다가 이 진주성에 들어오게 되니까 논계도 같이 따라와서 있다가 이 최경혜가 이제 마지막 날 돌아가시게 되거든요. 이제 그러니까 논계는 그 남편의 원수를 갚고자 거기 그날 기적에 들어가요. 기생이 되거든요. 그리고서는 이제 그 잔치에서 이제 끼고서는 이제 바로 이제 외장 마고배라고 하는 사람을 하고서 이제
같이 춤추다가 이제 요 앞에 보시면 이제 의암.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의암이라는 거를 정문부 장군이 걸랑요. 저 위에 가토 기요마사가 끝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그거를 막은 분이 정문부 장군인데 정문부 장군의 아들인 정기룡 장군이 그 의암이라고 하는 저기 붓글씨를 써가지고 이따가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거기까지 유인을 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이제 빠져서 죽었다 그래서 이제 주 논계라고 논계가 이제 이름에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거고 그거를 이제 그전까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후대에 연구들이 막 밝혀지고 앞에 그 행적들이 쭉 나오게 돼서 이제 그게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밀양에 있는 뭐 영남루 뭐 이런 거 우리나라 3대 저기 중에 하나인 그 이 대표적인 촉성로에 그러니까 이게 바위에 우뚝 서 있다. 우뚝 섰을 촉자거든요. 우뚝 서 있는 누각이다 그래가지고 촉성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거는 1차에는 김시민, 2차에는 황진 그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진주가 유지가 됐고 그래가지고 일본도 9만 명 중에 10,000명 이상이 죽어요. 그 이후에 그 소강 상태가 돼요. 그러니까 정유재란까지 더 이상 자기들도 완전히 저기 피해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울산이라든가 순천이라든가 이쪽으로다가 있지 더 이상 전쟁을 확대시키지 않는 역할이 바로 진주성 전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. 여기서 완전히 일본군들의 그 사기를 꺾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진주가 우리가 임진왜란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과 아울러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이 경상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라도 사람들이 합쳐서 그래서 이겨낸 전투였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.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일본군하고 싸워서 이긴 전통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여기가 촉성로고 이 앞이 진주성이에요. 진주성을 우리가 요것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진주성이 저 앞에까지가 진주성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요거는 내성이고 저 더 바깥까지 저 앞에까지가 끝에까지가 외성이에요. 그래서 이게 그걸 내성과 외성을 합쳐서 다 진주성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첫째 아셔야 되고 이게 남강 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저기 그 외병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. 이제 이쪽으로다가 올라올 수는 없고 또 저쪽은 뭐냐면 저쪽은 성이고 또 저 바깥 지금은 저기인데 저 바깥에다가는 해자 연못을 파가지고 지금은 다 메꿨어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왜군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가지고 해자를 파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천혜의 요새가 될 수밖에 없었다. 그래서 이 진주성이라고 하는 데가 그런 저기가 있다. 여기 한 것처럼 남장대라고 남쪽에 이제 장수가 여기 있다 그래서 남장대라고 하는 거고 아주 글씨 잘 썼어요. 여기도 아까 얘기한 그 학봉 김성일의 그 시 요쪽에 학봉 김성일의 시가 또 있어요. 이게 다 유명한 사람들의 저기야. 쪽에 남명 조식 선생의 그쪽의 제자인 하빈 선생 글도 있고 정이호 뭐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 하륜 하수일 여기 진양하시들 여기 그 정씨 하씨들 이게 여기 진양 그 사람들이 본 적이 있어가지고 진양 정씨 진양 하씨들 영남 제일 형성 가장 경치가 뛰어난 곳이다 이렇게 이 글씨가 썼어요. 글씨가 아주 멋있어요. 이런 글씨들. 요거는 저 정식이라는 분이 써고 여기가 다 정을보라고 하는 분. 자, 여기 우의정지는 박순, 가토 기요마살 이게는 정문부 장군, 정문부 장군의 글씨도 여기 있고, 그러니까 강념 뭐 강대수 이게 그 진주 강씨들 있잖아요, 강씨들. 주
게 영정인데 이 원래는 저 이당 김은호 화백이 원래 저기가 있다가 그분이 이제 친일적이라 그래가지고 다시 저기를 한 거걸랑요. 엄청 고우시네요. 예, 예. 그래서 양반집 교수라고 한 거고 여기 이제 여기 재밌는 거는 누가 있느냐? 여기 끝에 봐봐요. 정약용. 예, 정약용 글씨가 왜 여기 있을까? 왜냐하면 정약용의 아버지가 진주 목사를 했어요. 그 진주 목사를 했을 때 여길 놀러 와서 그래가지고 이 의기사 길을 줘요. 그래서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. 정약용이가. 예. 뭐 다른 것들은 다 양반들이 뭐 외천 황현 선생도 쓰시고 뭐 관찰사 이지훈. 근데 여기에 진주의 기생, 예, 저 20세기 1970, 80년대까지도 진주 기생이 있었다 그러는데 진주의 기생 산홍이 쓴 거야. 그러니까 이 의기사에 대해서 자기가 늦고 감흥이 일어가지고 읊었다. 아, 천추 분진의 천추의 의를 높였도다. 쌍묘 우고루, 저 앞에 쌍묘가 있고 또 고루가 있도다. 착생부사일, 삶에 집착하여 아무 일이 없는 날 피리와 북을 치면서 그런 것들이 땀에 젖어서 논일도다, 이런 글이에요. 그래서 이 산홍이라는 기생이 와가지고 참 멋있게 썼어요. 그래가지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진주에 의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옆에 있다.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냥 아무 일 없이 나는 보내고 그리고서 나는 그냥 가야금 고문고 뜯으면서 한심하게 지내고 있구나. 아, 논개가 보고 싶다, 그 얘기예요. 1차 전투나 2차 전투에 이 우물이 마를 정도였었다 그러더라고. 물을 끓여야 돼가지고 더 이상 끓일 물이 없을 정도까지, 그 정도로까지 이 물을 치열한 전투였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이 물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예요.